자, 계속해서 그럼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 최영희님께서 올려주신 신화인터텍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매수하신 가격은 5,800원이고요. 비중을 10% 가지고 계시는데 오래 들고 있었어요. 어제는 급등, 오늘은 급락 너무 힘듭니다. 진단 부탁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.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. 9%대 하락이었고요. 어제 이제 4,000원 뚫고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다시 3,900원대로 내려옵니다. 이렇게 변동성이 큰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청자님이 5,8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요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이 고점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올해 여름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. 이제 여름에 매수하시고 지금 하반기 내내 이 종목 때문에 많이 속 끓이셨을 것 같아요.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? 자, 일단 뭐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좀 큰 그룹사 자회사로 있는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회사가 좀 갑자기 좀 많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. 요게 최대 주주가 효성그룹 쪽이에요. 효성화학이 20%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그쪽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. 자,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꼭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장이 되게 좋을 때 같으면 뭐 조금 뭐 영업이익이 좀 줄어도 나중에 성장하겠지 뭐 이런 논리들, 그리고 그 돈의 힘으로 시중에 돈이 막 이렇게 많이 풀려 나왔을 경우에는 뭐 성장을 못 하더라도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들, 뭐 올해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연준에서도 돈을 회수를 했고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 뭐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게 됩니다. 자, 그 압축이 되는 게 좀 뭐랄까 이 꾸준히 움직이려면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,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은 종목들,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,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.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. 재작년에 2019년도에 한 163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돈을 벌었어요. 자, 근데 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81억 정도를 벌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을 벌었어요. 자, 그리고 올해 뭐 1, 2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버나 싶었는데 뭐 10억 영업이익 흑자 나고 11억도 흑자 났는데 3분기에는 31억이 적자가 났어요. 자, 그러면 1, 2, 3분기까지는 뭐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죠. 자, 뭐 올해 4분기에 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장이 다들 좋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안 살펴보셔도 되는데요. 장이 조금 어렵고 지금 뭐 현재 같은 시장들,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,800원대 정도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자, 이거를 올해 보유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, 그러면 이땐지 2019년도인지 아니면 뭐 올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오래 들고 있었다는 개념이 단타 치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이때 올해 뭐 저때 7월 달 여름에 샀어도 나 올해 갖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자,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뭐 현재 상태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. 이때 한번 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, 그때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뭐 이때는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죠.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투자 습관 자체가 약간 좀 잘못되신 겁니다. 쫓아가신 거예요. 주가가 이미 단기간에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2220원에서 59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5800원에 쫓아가신 거니까 이거는 투자 습관이 되게 많이 잘못된 겁니다.
자,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많이 너무 힘들다, 급등락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래요. 이런 종목들이. 자, 지금 뭐 소형주죠. 지금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1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주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종목의 특징은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예요. 조그만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급하게 올랐다가도 또 급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, 자, 이런 급등락하는 것들이 조금 힘드시면 이 작은 종목들 말고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, 시가총액이 뭐 1조대나 뭐 조 단위 이상 넘는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.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뭐 지금 현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뭐 한 이틀 동안 조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그리고 음선을 강하게 좀 이렇게 아래로 강하게 좀 음선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추가로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. 주요 지지선을 조금 설정을 해드리면 뭐 하락하면 한 3,600원대 정도, 그 정도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, 그 가격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. 이렇게 뭐 얼마나 힘드시면 종목 상담 올려주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들고 계세요 이런 답변도 저도 좀 해드리기가 힘든데요. 왜? 실적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. 자,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냉정하게 조금 진단을 해드릴게요. 자, 하락했을 때도 3,6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,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자,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는 4,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유하셨다가 4,000원 이상대 정도 올라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, 작은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게 너무 힘드시면 뭐 주식 투자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자고 돈 벌어서 기분 좋자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힘들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 요거는 상당히 좀 곤란한 거죠. 다음번부터는 어느 정도 좀 큰 종목들, 사이즈 좀 있는 종목군들, 그런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수 없을 때는 저희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요. 일단 이 종목 그럴 때는 또 눈 딱 감고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. 4,000원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